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오늘 코스피가 좀 낙폭을 켰다가 좀 장 막판에 좀 코스피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자, 오늘 장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금일 0.7%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지수로 보게 되면 2066.26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장중 내내 이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장 막판에 24억 매수 우위를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기관은 여태까지 3천억 이상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들은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뭐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차별화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순환매까지도 함께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오늘처럼 아마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실적이 좀 괜찮은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회복 속도는 좀 빠를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90포인트대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1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장중에 2060포인트대를 잠시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나 종가상은 66포인트대의 낙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좀 마무리가 됐죠. 근데 여기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대형주 같은 경우 금일 같이 함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중형주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중형주의 좀 낙폭,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반면에 소형주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대형 섹터들도 나름대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형주 sek터와 소형주 섹터에 대한 수익률 게임은 지속적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게 자연스럽게 좀 내일장 전략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전히 외국인 쪽에 대한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선물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전날 8천억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가 금일 같은 경우 54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실적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괜찮은 주식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종목군들을 좀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중에서는 여전히 원화 강세 수혜주들, 특히나 이 내수 섹터에 있는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견조한 모습들이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나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설 섹터라든가 증권 섹터, 은행 섹터, 이 세 개의 섹터는 다음 주죠. 옵션 만기일 때는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한 번쯤은 팔아주는 전략이 분명히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원화 강세 수혜주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조금 밀렸습니다. 코스닥 오늘 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코스닥이 잘 올라오다가 오늘 이제 523포인트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 맞고 밀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또 한 번의 흔들기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장은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장이라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계속 상승 가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방 쪽으로 내려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군이 정말 좋은 종목군이면 꾹 쥐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지금은 거래량 없이 자꾸 뺐다가 거래량 없이 들어 올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래대금이 부재합니다. 사실상 거래대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분한 현상들이고 결국은 좋은 종목군들은 다시금 그 거래대금 없이 즉 매물 소화대 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여전히 잡아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늘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길게 시장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길게 보시면 결국은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2050, 2060, 2080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장에서의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긴 흐름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맞는데 구간별로 보면 이게 너무 심각하게 드러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이라고 해서 그럼 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간들마다 대응을 해 나가서 자 위에서 털고 밑에서 다시 잡고 위에서 털고 다 밑에서 다시 잡고 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그런 어떤 기계적 매매가 가능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러면 올라올 때는 분할 매도 밑으로 떨어지면 또 분할 매수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장일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국은 그렇게 위에서 한번 털게 되면 그 위에서 물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더 들고 가기도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적은 수익 구간에서 자꾸 털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다시 밑에 구간을 안 주게 되면 그 위에서 잡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놔서 심리적으로 깨뜨려 놓고 가려고 하는 장입니다. 제가 2014년도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셔도 좋다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가 바로 시장의 어떤 상승적 부분이에요. 저점을 높여나가고 고점을 횡보하면서 시세 분출이 곧 나올 것이고 그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박스권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박스권 돌파해서 그 박스권 돌파된 부분에 상승폭을 내주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더 들고 가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종목군이 과연 이 시장에 대해서 주도주에서 편승이 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판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들 보내주세요.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대한주에 대한 첫 번째 고개, 두 번째 고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고요, 대형주고요, 운수 장비 섹터입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 항공체계 제조업체입니다.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을 매수하셨어요. 38,5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 시점 및 추가 매수 시점은?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우선 약간의 수익권역으로 지금 갖고 계십니다. 38,500원짜리대라면 이 부근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일단 매수는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KB금융 같은 경우도 크게 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 분석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2분기 때는 5천억 정도가 됐고 3분기, 4분기 때 5,800억과 4,600억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작년 대비해서 큰 폭의 좀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0.6배 정도 수준밖에 좀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PBR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도 일단 저항대가 4만원권역이 좀 저항대였었는데요. 이 자리대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42,000원권역까지도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좀 단기적으로 42,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좀 포트를 좀 꾸려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 1,800원에 비중 10% 8388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8388님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SK네트워크스를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최초 매수 시점은 7,000원대 초반대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도 많이 드렸고 그 구간이 7,000원대에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 것이고요. 지금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이만큼의 건전한 조정은 굉장히 건전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봉을 살펴보면 크게 지금 이때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 크게 나오지 않았던 긴 음봉이 하나 나왔고 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 또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둔각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둔각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률상으로 봤을 때 위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SK네트워크스의 성장성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위로 갈 것이다라고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요. 길게 들고 가실 거면 지금부터 13,000원대까지는 자,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하실 매매 같으면 차라리 11,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주식은 건강을 해야하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8388님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면 어이구 이게 손실로 변할까봐. 조금 올라오면 아이고 이게 또다시 올라와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한 매매. 그것은 결국은 건강을 해칩니다. 그냥 건강을 해칠 정도의 어떤 매매라면 차라리 긴 수익보다는 짧은 수익이 낫습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프라웨어를 매수하셨어요. 8,080원에 비중이 10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인프라웨어를 좀 보시게 되면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습니다. 적자를 좀 기록을 했죠.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폴라리스 오피스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소프트웨어를 좀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 둔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밀렸었고요. 거기에 따라 실적까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5,950원짜리 때 지금 100%시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좀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5월 달이죠. 5월 23일 이 금요일 날에 하한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이 자리대가 약 7,000원 정도인데요. 이 자리대는 저항 자리대로 작용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7,000원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정도가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서서히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테스나인데요. 지금 테스나에 대해서 문자 주셨는데 12,800원에 비중 20%라고 6142님 남겨주셨습니다. 테스나. 자, 이 다수의 팹리스 업체들을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고, 결과적으로 이 테스나는, 이 반도체 쪽 관련해서, 올라왔다가도 또 다시 어떤 실적적인 우려, 때문에 또 빠졌다가 또 다시 들어 올리고 이 과정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팹리스 업체들의 어떤 특성 같습니다.
팩미스 업체들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나라든가 이런 모든, 팩미스 업체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다면 지금 테스나를 12,800원에 들어가셨다면 굳이 지금 가격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아니라 이것이 박스권 상단에서 얼마만큼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하반기 주도주는 분명히 전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폭 조정 구간에서 흔들 거리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 흔들거림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것이 하반기 주도주권에서 멀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요. 이거 분명히 참고하셔야 돼요. 환율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성이 하루에 죽었다가 하루에 다시 살아 올라오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다시 성장성이 부각했다가 하루아침에 실망감이 부각되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다가 하루에 100원 뛰었다가 하루에 100원 떨어지고 이건 전쟁이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추세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면 걱정보다는 이 추세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반복론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방법, 즉 추세를 타고 올라올 때와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 어깨에 파는 익절가 전략들을 분명히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전략들을 잘 참고해 보신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4,000원대 이상부터 익절가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걱정하시는 전략보다는 시장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상승 가닥 쪽에 있다면 이 특히 주도주권이 될 만한 전자업체 쪽들은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T를 매수를 하셨어요. 33,1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KT가 제일 좀 약한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통신 섹터 중에 SK텔레콤이 뭐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KT 같은 경우도 대량의 거래가 좀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4거래일째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거래량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크게는 보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35,000원대 정도, 이 35,0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고점권역이 좀 형성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35,000원 정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1,500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이네요. 28,750원에 비중 100%라고 3214님 남겨주셨습니다. 비중 100%면 아마 확신이 있으셔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자,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반등이 반드시 오겠지. 기술적으로라도 올라올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 들고 가십시오. 그것이 본인이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확신이 확고하다면 그 종목을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계속 강조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공업주, 즉 조선주들은 바로 이 3, 4분기가 되지 않으면 자 지금 3, 4분기 끝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보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계 저가 조선사들에 대한 부분들도 리스크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과연 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비교해 본다면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계속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중공업보다는 삼성중공업이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완벽하게 둔각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둔각이 만들어지면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 올라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크게 큰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는 바로 자, 이 저항대가 명확히 보이는 자리가 있죠. 첫 번째 저항대입니다. 31,800원대 부분인데요. 이때쯤 오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정부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한 독점적인 지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5조 9천억의 수주 잔고로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아유.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KG 모빌리언스를 어제 샀는데 네. 오늘 급락을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 12,500원에 30%예요. 12,500원에 30%요. 네네. 일단 최근에 조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카카오톡에 대해서 뭐 결제 사업을 진출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조정에 좀 빌미로 작용을 했거든요. 네네. 자,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거리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보게 되면 KG모빌리언스가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시장 점유율 1위라고요, 1위. 예. KG모빌리언스가. 그래 보고 있다가 바닥인 줄 알고 어제 들어갔다가 네. 오늘 급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네. 근데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실적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 네. 해마다 실적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올해도 한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일단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박스권역으로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 11,0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는 굳이 뭐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2만원 넘어갈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보유하시는 오래 전략이 걸릴까요? 좀, 시간이 시일이 오래 걸릴까요? 시일은 단기적으로 이게 물량이 좀 쏟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좀 의도적인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내일 상승할 겁니다. 예.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근데 단기적으로 조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시간적인 부분도 조금 더 소요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여유있게 좀 투자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네. 이게 분명히 2만원 넘어갈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몇 개월이나 걸릴까요? 몇 개월 이게 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제가 여기 안 있겠죠. 돗자리 폈겠죠. 예. 그죠? 네, 근데 대충이요. 아마도 올 연말 예. 정도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 한번 해보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얼마까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네. 13,000원대까지는 네. 그 정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단기 매매 하셔가지고 돈 많이 못 버세요. 아이고 못하죠. 아니 다른데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리 옮겼는데 오늘 옮겼는데 이 지경이 되고 그 주식은 날라가 버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투자하세요. 그럼 괜찮을 겁니다. 네네 여유있게 아주 나는 1년 2년 들고 있어가지고도 지금 주식을 안 올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 프로에 언제도 한번 에이스 테이크를 여기 연락을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지금 들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 몇십 프로 빠져갖고 어머니 있는데. 제가 그 부분들은요. 예. 나중에 전화 한번 또 드릴게요. 서울경제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이솔루션요. 예, 매수가는요? 17,000원. 비중은요? 20%요. 저 목소리 굉장히 낯이 귀에 익습니다. 예, 몇 번 통화했는데 저번에
안타깝게도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네. 이게 전혀 못 들어서 전화기 상태가 이상해요. 끊겨가지고 예. 제가 TV를 낮춰놔가지고 하나도 못 들었어요. 예. 지금 신청하는 거거든요. 예. 오이솔루션 그때 제가 추천드린 거 보고 사신 거 맞으시죠, 그죠? 예. 예. 들고 가세요. 지금 수익도 좀 나 있고 예. 작게 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이게 또 그러면 이게 지금 23,000원. 전화를 끊을까요? 아니요, 전화 안 끊으셔도 돼요. 아니 끊고 TV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TV를 보시겠습니까? 예. 통화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럼 할게요. 예. 예. 이게 오이솔루션이 23,000원 이상 갔었잖아요, 그죠? 예. 다시 빠졌습니다. 근데 예. 이게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 이게 지금 시장의 흔들거림과 같이 흔들거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상만 흔들어 놓은 것이지 이게 지금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요, 어머니. 예. 그죠? 예. 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보가 나왔죠, 그죠? 행보가 나왔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수반이 됐죠, 그죠? 예. 그러면서 여기 강하게 상승이 있었고 그 거래량이 수반되는 과정에서도 그 다음날 또 한 번의 큰 상승이 있었는데도 거래량은 확 줄었습니다. 예. 그죠? 예. 지금도 거래량은 주가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은 늘고 있질 않아요. 예.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개인들만 계속 지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통신 장비 쪽이에요. 예. 근데 광 트랜시버하고 스마트 트랜시버 두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트랜시버의 성장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신망의 재구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시스코가 주축이 돼갖고 시스코라는 미국 업체가 주축이 돼서 통신망 재구축을 막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코가 바로 이 회사의 매출처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 컨소시엄을 미국 통신망 재구축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게 되면 이 스마트 트랜시버가 시장에 어떤 관심이 좀 부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23,000원까지 이상 올라갔는데 왜 빠졌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시장에 밀린 거에 의해서 빠진 거예요. 예. 시장이 그냥 흔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거기서 흔들거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수익이 나 있으면 익절가만 잘 잡고 가세요.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예. 예, 조금 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18,900원 익절가 딱 잡아놓고 가시고 18,900원이 안 깨지는 한은 내가 들고 가겠다. 그리고 이게 24,000원 이상을 올라오게 되면 익절가를 또 높여서 내가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어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25,000원, 26,000원 이상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단기적으로 하실 거라고 안 생각하고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세요. 예. 수익 크게 보세요.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더분데.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2,200원에 14%인데, 아리 7월 29일 날 매수했거든요. 7월 29일 날이요? 예. 그러면은 이게 42,200원이 아닌 것 같은데 32,200원 아니세요? 예, 그래, 32,200원. 아, 32,200원? 예. 그럼 약간 좀 수익이 나고 계세요. 예, 그런데, 네. 이 방송을 들으기에 연말까지 가져가면 큰 수익 날 기란도 있어 하다가 요새 또 좀 더한 건 기스없고, 방송도 잘 안 나오고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또, 더 빠질란강. 가지고 있어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란강. 네. 연말까지 가져가도 될란강.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예.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아요. 그죠?
예.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적이 1분기 때 900억 정도 됐었는데 예. 2분기 때는 1,600억 정도 달성을 했어요. 예. 근데 작년보다는 좀 반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분기하고 4분기 때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 아이폰의 공급,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그게 10월 달에 출시가 될 거예요, 아이폰 6가.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이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 최근에 과거에 형성돼 있었던 게 2012년도예요. 예. 2012년도에 있었던 이 고점 자리 때까지는 한번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일단 지금 저항 자리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긴 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한 36,000원, 35,000원대, 36,000원대까지는 예.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한 번쯤은 절반 정도는 좀 차익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있게 보셨다라고 하신다라면 월봉상 보게 되면 지금 자리대 좀 저항 자리대예요, 사실. 35,000원 부근대가. 예. 이 매물 소화를 하고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한 38,000원대까지도 좀 보여지긴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 자리대에서 한 절반 정도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네. 그래, 예. 나는 조금 더 매수는 어떨라고 싶어가, 그래, 전화드리 봤거든요. 매수를 하실 거면 한 31,000원대 매수 가격대 있죠? 예. 한 32,000원대 요 이하권역으로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시면은 수익 났던 거 다 까먹는 거잖아요. 아, 그래, 그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TS 반도체를요, 예, 제가 좀 많이 샀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게 조금 올렸다가 빼먹고, 올렸다가 빼먹고, 뭐, 기관들이 하는지 개인이 하는 건지는 몰라도, 열이 채갖고 죽겠네요. 네. 매수가가 얼마나 되세요? 2,890원이요. 2,890원. 비중은요? 네. 비중은 제가 이제 투자금이 많아갖고, 예. 10%라도 제법 많이 6만 주로 사갖고 있거든요. 와, 10%인데 6만 주요? 예. 어휴, 부자시네요. 제가 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대표님이 너무 이 종목 상담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를 제가 몰빵을 해가 있다가, 예. 그것도 3만원대 사가지고 지금 많이 해갖고 안 팔고 있거든요. 대표님 말씀 듣고. 아, 예. 같이. 예. 잘 하셨습니다. 근데, 예. 자, 이 STS 반도체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만 올려놓고 팔아먹고, 또 낮추고, 오늘은 3,110원에 만주 팔아갖고 제가 또 3,020원에 다시 샀어요. 예, 그렇지만은, 예. 좀 괜찮긴 한데, 너무 약을 올려가지고. 네. 원래, 대표님이 잘, 판단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예. 원래 약을 좀 올립니다. 주가라는 게. 그죠? 예, 엄청 약 올려요. 근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회사가, 자, STS 반도체가 있고, SK 하이닉스하고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회사고, STS 반도체도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 쪽이고요. 예. 지금까지는. 자, SK 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를 다를 영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다가, 자, 이게 다음 성장 섹터로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제 모바일 D램의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예. 그죠? 이게 예.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 예. LTA 때문에. 예. 그죠? 이런 예.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모바일 D램 쪽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사업 영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잘 하고 있다가 D램 가격이 너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속 시스템 반도체로 주력을 딱 옮겼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회사 자체가 잘못 짚은 거예요. 역방향 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회사가 크게 봤을 때는 역방향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주가가 SK 하이닉스처럼 쭉 올라온 게 아니고 조금 올라왔다 또 빠지고 조금 올라왔다 또 빠지는 거예요. 실망감. 그리고 더 이상은 안 올라올 것이다. 자, 이 회사가 좋아질 것이냐? 시장에서 글쎄 크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꾸 박스권을 나타내면서 위에서는 자꾸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밑에서는 매수 물량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왜? 반도체 측이 좋다 하기는 한데 자, SK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STS 반도체는 좀 많이 빠져 있다가 들어오는 구간이니까 아직 저점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크게 수익을 줄 회사는 아닙니다. 모바일 D램 쪽으로 만약 이 회사가 성장세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으면 이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세가 이루어지면서 SK 하이닉스처럼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머니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온다. 자,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저항대로 보이는 3,200원대 이상이 오면 전량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한 몇 년 전부터 이 ST 반도체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10,000원이 넘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바닥이라서 내가 잡았는데 이 또 주 그래처럼 그 삼성전자에 그 납품하는 그렇죠. 예, 사본지간 삼성전자 라인이요. 예. 지금 이제 또 재구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희 회장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그러면 이 STS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 라인이 딱 드는 곳에서 STS 반도체가 어떤 주목을 받으면 이거는 또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또 주가가 확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모험이에요. 그죠? 예. 그건 어디까지나 모험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 폭락입니다. 굳이 주원 조식도 많고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회사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도 있는데 굳이 STS 반도체에 모험을 거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SK 하이닉스 때문에 하도 골병이 들어가시고 그걸 조금 팔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말이 맞아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셨어요. 57,2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공기업이죠.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전 KPS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KTNG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했던 거는 배당을 좀 많이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가스공사 여전히 좀 이 PBR 기준으로 따져도 한 0.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은 조금 받게 되면 58,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65,0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 때까지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글쎄 이 저점 자리 때가 54,000원 부근입니다. 그 자리 때를 리스크 관리 자리 때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37,400원의 비중 20%라고 295 하나님 남겨주셨네요. 제가 반등시 분할 반등시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자, 제가 왜 파라다이스가 안 좋다고 얘기 드렸느냐 하면 관광객의 숫자가 늘고 있기는 한데, 자, 관광객의 숫자와 더불어서 뭐가 늘어야 되느냐? 성인 관광객의 숫자가 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원활치 않다는 부분이고, 한류 열풍 때문에 아이돌 쪽, 즉 그러니까 어린 아이 쪽에서 관광객의 숫자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 동향상 지금 좋지 못한 것이고, 지금 또 하나의 또 악재가 겹쳤죠, 그죠?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인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주들, 그 다음에 항공주들, 그리고 이런 관광객 숫자가 중요한 관계된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은 지금 악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겹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반등시 왜
예병무 전무가 나와서 쓸데없이 여러분들 뭐 손해 끼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분할 매도하세요. 손절하세요. 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는 이 업황, 즉, 이 업황 자체가 그리고 산업 동향상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셔서, 지금 오늘 또 한 5% 급락이 나왔는데 약간 망설이신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올라오니까 자, 여기서 더 안 올라오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저항대 부딪혀서 밀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35,000원대, 이번에는 35,000원대 이상 올라오게 되면 분할로 자꾸 매도를 하셔서 손절을 감행을 하세요. 지금 앞으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이런 카지노 관련주, 외국 관광객 수가 중요한 관련주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 관광을 좀 꺼려하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는요, 65,000원에 비중 20%를 좀 매수를 하셨네요. 자, 삼성물산이 금일 2%대 좀 밀려내렸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7만원짜리대 깨지게 되면 69,000원 부근대까지 밀려내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의 좀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지금 10% 가까이 좀 수익이 나고 계시는데,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한 번쯤은 좀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7만원에서 69,000원짜리 때, 그 자리대에서 신규적으로 또 접근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좀 챙겨주시고요. 중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입니다. 약간 8만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8만원 정도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도해주고 다시 잡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텍팜인데요. 15,300원에 비중 20%라고 9215님 남겨주셨네요. 그죠? 자,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죠? 임상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조금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명확치 않습니다, 아직.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나 항생제 쪽에 항생제 쪽에 어떤, 의약품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의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바로 뼈쪽산을 그리면서 내려왔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늘 뼈쪽산을 그리는데요. 잘 한번 봐보세요. 이 종목들은 늘 뼈쪽산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늘 상승, 횡보, 즉 예각, 둔각, 예각, 둔각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예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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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각입니다. 뼈쪽산이에요. 왜 뼈쪽산이 되느냐?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대감에 의해 올랐다가 거품이 확 빠지는 케이스죠. 그럼 지금도 이게 기대감에 의했다가 거품이 빠지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또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길게 들고 하시겠다면 이건 늘 뼈쪽산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뼈쪽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뼈쪽산에서 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의 대한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기업은요,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대입니다. 예, 한 달간 외국인이 80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53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현대제철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79,000원이고요. 네. 이거 30%요. 30%요? 예, 예. 이거 며칠 전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예, 오래되진 않았고 한 일주일 전에 매수했는데 네. 예, 계속 흘러내려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싶어갖고 예. 30% 비중인데 저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시다? 예, 예. 네,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한 달 정도 예. 단기네요? 예, 단기요. 그죠? 네.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목표가는 크게 잡아드리긴 힘듭니다. 사실. 그럼 중기로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죠? 예, 예. 주식 투자는 장투하셔야 됩니다. 아, 예. 현대제철이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아, 예, 그거 보고 들어갔어요. 네, 일단 그 부분도 좋아졌고 저 PBR이에요. 중장기적으로 예, 예. 좀 보게 되면 8만 원대 후반에서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현대제철에서 이제 현대차에서 공급을 하죠. 현대차에. 네. 알고 계세요? 아, 예, 예. 네, 그 부분들도 좀 괜찮고 이제 선진시장의 수출 물동량도 서서히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변수는 중국 네. 시장에서 저가 철광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판매 단가가 상당히 좀 후려치면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는데 국내 철강사들은 좀 고급 철강제 위주로 해갖고 수출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 정고점 자리 때예요. 이 정고점 자리 때 매물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한 84,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한 83,000원, 4,000원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한 9만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추가 매수를 좀 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 좀 분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T뮤직이요. KT뮤직. 매수가는요? 5,360원에 90%요. 5,360원에 60원. 90%. 네네. 비중 많이 실으셨네요. 예. 잘 실으셨어요. 예. 잘 실으셨고. 네네. KT뮤직이 이제 조금 올라왔어요. 그죠? 수익권력이 실 텐데. 네. 자, KT뮤직, 로엔, 소리바다 모두 제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네. 지적재산권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음원 관련주들이요, 최근에 대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 나가보셨어요? 휴게소 안 나가봤는데. 예. 예전에는 컴필레이션 음반이라고 해서 불법 복제 음반 막 이런 거 막 몇 가지의 가수들 노래를 이렇게 섞어갖고 막 팔았습니다. 그죠? CD로 제작해서. 시내에도 흔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네. 리어카에서 그런 거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뭐 때문인가 하면 지적재산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지적재산권법, 즉 무형의 가치를 유형화시켜주는 법이 존재하고 있고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이런 음원, 그 다음에 불법 다운로드도 굉장히 지금 단속이 심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전체적인 분위기상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음원 가격이 가장 싸다는 그런 광고들이 그런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방송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음원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명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원 관련주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문화 콘텐츠, 음원 이쪽들은 향후 이래 문화산업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지금은 신고가를 충분히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 KT뮤직뿐만 아니라 로엔, 소리바다 모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요번에 이제 5,84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자, 저번에 5,840원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요. 자, 이 5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모습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에 돌파가 됐었죠. 그죠? 네. 돌파를 했다가 밀렸어요. 근데 그때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수반됐습니다. 지금 돌파될 때 거래량이 굉장히 평이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못 속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밀리더라도 또 한 번 이건 돌파를 해서 정고점, 신고가 영역대를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저항대인 8,300원대까지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300원까지요? 예. 8,300원대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충분히 참고하셔서 좀 중기적 매매 관점. 비중도 많이 실었죠. 그죠? 90%나 되는 게, 자, 수익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가 확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